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포도나무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과실소나무도 영상을 많이 찍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요. 포도나무도 좀 있으면 이제 새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포도나무 이제 가지치기를 했잖아요. 가지치기 한 부분에서 벌써 이제 물이 올라와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치기 한 단면에서 물이 흐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고, 또 심지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자른 단면에서도 이쪽도 지금 이 샤인머스켓인데, 샤인머스켓 나무가 저 밑에서 이제 이렇게 커 올라오거든요. 커 올라오는데 이런 자른 단면에서도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른 단면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괜찮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고요. 예, 이게 아무리 한겨울에 잘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 도포 작업을 하거나 뭘 하지 않는 이상은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혀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 샤인머스켓인데요. 이쪽에는 캠벨포도고, 이렇게 보면 지금 물이 거의 끝에까지 왔어요. 여기서도 떨어지네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뿌리가 물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곧 이제 싹이 나온다. 예, 이 사이사이, 마디마디 사이사이에서 이제 싹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캐멜포도도 지금 요 가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보면 강전정을 해줬죠. 여기서 강전정 해주고 요렇게 이제 가지를 키워 올려서 한두 마디씩 자르고 지금 다 이렇게 놔뒀습니다. 포도나무도 새순가지에서 열매가 열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두 마디씩 남기고 겨울에 이제 가지치기를 다 해준 건데, 여기에서 이제 튼실한 싹이 한두 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중에 딱 보시면 압니다. 좀 굵고 튼실해 보이는 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집어주고 그 하나를 쭉 키워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포도나무 이제 가지치기는 당연히 지금 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지금도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포도나무 가지치기 안 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반반입니다. 이게 조금 한겨울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지치기를 하면은 막 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다 어딜 잘라도 지금 물이 막 올라갈 때라서 물이 뚝뚝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병균이 이제 좀 감염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해서 또 좀 이렇게 뭐 어느 정도라도 가지치기를 해서 새순들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밑에 보세요. 이렇게 풀들이 벌써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한번 해줬고요. 제초제를 한번 싹 해주고, 복합비료도 한번 뿌려줬습니다. 비료도 한겨울에도 한번 뿌려줬지만, 감사비료죠. 한겨울이라고 할 것도 없죠. 11월 정도에 한번 뿌려줬고, 지금 이제 순이 올라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뿌려줘서 웃거름을 한번 듬뿍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새순이 잘 나오게 될 거고, 이 포도나무 순이 나올 때가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이제 첫 번째는 냉해죠. 냉해. 예, 냉해를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날씨 운을 맡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영양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사과나무나 또 대추나무, 매실나무 이런 것들은요, 싹이 트기 전, 그리고 또 싹 튼 후, 또 꽃 필 때, 꽃 피고 난 후에 주는 그런 생장제들이 있습니다. 영양제들이 있어요. 농약이 아니고 전혀 이 꽃 수정하는데도 뭐 무리가 없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주면 냉해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저하시키고 냉해를 잘 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미리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딱히 뭐 포도나무 키우는 거에 있어서 지금은 딱히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굵고 당도 높은 포도를 좀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영양제를 좀 주는 게 가장 좋은 시기고, 웃거름을 좀 주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좀 다시 멀리서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포도를 한참 따먹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가지치기를 해서 굉장히 또 여기가 깨끗해진 느낌이 들 겁니다. 저는 저쪽에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저쪽에서 보면 가지가 뿌리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주가지를 4개를 뽑았어요. 저쪽에 하나, 둘, 셋, 4개. 4개를 이렇게 위로
철제 우위로 넝쿨로 뽑아가지고 이제 4개 줄기에서 뽑아 올리는데, 저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00개에서 한 250송이 정도 수확을 합니다. 엄청난 양을 수확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알이 작느냐, 그것도 아니고 알도 굉장히 굵습니다. 대신에 이쪽에 있는 애는 이 잔디밭에 있어서, 이게 원래 이쪽에다 심으면 안 되는 건데 저도 잘 몰랐죠. 초반에는 이 잔디하고 경쟁해서 얘가 좀 뒤지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저하고 심은 건데 나무 굵기 차이가 납니다. 벌써 얘는 이쪽 안쪽으로도 뿌리가 들어가겠지만 확실히 뿌리 경쟁에서 잔디한테 좀 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한 줄기, 이쪽 위로 하나 이렇게만 딱 키우고 여기서 이제 수확을 해 먹고 있습니다. 원래 잘라야 되는데 아까워서 안 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심을 때는요, 잔디밭 옆에다가는 안 심는 게 좋습니다. 예, 잔디도 뿌리가 한 30cm 이상은 파고 들어가는 애라서 이 이런 과실수나무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영양분을 많이 뺏어가죠. 아무리 주변에 이 웃거름을 준다고 하더라도 잔디도 같이 빨아먹기 때문에 좀 손해를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봉오리가 조금씩 올라오네요. 이게 이제 순이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건데, 이게 꽃눈은 아니고 새순 싹입니다. 새순 싹이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애들이 아마 한 일주일 후면은 더 많아질 거예요. 물이 지금 이제 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물이 막 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물이 이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순이 나올 곳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영양분을 보내고 있어서 밀어낼 거다. 그러면 이게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보통 제가 한두 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나올 거고 이 뒤에서도 나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큰 순 하나 남겨놓고, 얼만큼 키우느냐? 항상 말씀드리죠. 한 8마디에서 9마디 정도 키워라. 마디 기준으로. 잎사귀 기준이 똑같아요. 8마디에서 9마디 정도까지 순을 키우고 나중에 순지르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000마디, 2마디에서 캠벨포도는 2송이가 열리거든요. 2송이 다 키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겠죠. 제가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는 방법부터 해서 매년 이렇게 계절 절기별로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포도나무 키우는 거 굉장히 쉽고, 요즘은 캠벨포도가 샤인머스켓보다 더 인기가 좋아요. 요 보면 제가 이렇게 비가림막을 해놨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 샤인머스켓이고, 이 비가림막을 안 한 게 그냥 일반 캠벨포도인데, 저도 샤인머스켓도 뭐 맛있긴 하지만 아주 즐겨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캠벨포도가 더 향도 좋고 당도는 뭐 당연히 샤인머스켓이 좋지만 은은하게 같이 맛있어서 좀 캠벨포도를 훨씬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캠벨포도를 저도 키우고 있는데, 한두 송이 이렇게 한두 그루 묘목 요즘 많이 팔거든요. 시장 가면 이 적 붙인 거 사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처럼 정원에 키우는 경우에는 위에 넝쿨로 이렇게 잡아서 키우는 게 훨씬 관리도 쉽고 수확량을 많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과수원에 가면요, 이렇게 옆으로 키우거든요. 옆으로 키우고 위에 비가림막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위로 키우면은 과수원이라는 데서는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키워서 허리 높이에서 관리를 하고 수확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넝쿨로 키워도 충분하니까 한 그루에서도 200송이, 300송이 수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나무는 한 거의 50년 돼가는 포도나무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저희 부모님부터 이제 키웠던 나무인데, 이제 이쪽으로 이식을 해서 키우고 다시 밑에 나무 잘라서 다시 순을 받아서 키운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계속 고목이 되거든요. 고목이 되는데, 새로운 순을 받을 때는 밑에서 어느 정도 잘라주면 밑에서 또 새순이 나옵니다. 왜냐면 뿌리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요 잘라주면 밑에서 새순이 나와서 그 새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애도 또 계속해서 포도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시면 얘도 이제 곤목이 돼가는데, 이 곤목이 돼가는데 이 밑에서 자를 수는 없어서, 아직은 뭐 이제 얘는 이제 심은 지 이제 8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밑에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대신에 이렇게 주가지를 뽑아내는 위에 가지에서 강전정을 해줍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강전정하고 새순 받아서 키우고, 또 여기도 이쪽을 강전정하고 새순 가지 받아서 또 키우고, 여기도 강전정을 해주고 다시 새순 받아서 키우고, 이런 식으로 다 계속 그렇게 해서 새순 가지를 받으면 굉장히 질 좋은 포도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목으로 계속 키우면요, 이런 고목에서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새순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새순이 나오더라도 띄엄띄엄 나오거나 잘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수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뿌리가 굉장히 멀리 뻗어가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저기서 영양분을 흡수해 오는데 자기가 보낼 곳이 없으면 얘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세에 맞춰서 주 가지를 계속 키워줘야 그쪽으로 양분을 보내서 포도를 열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고목들은 또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과실소나무들도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 포도나무, 또 이쪽에 있는 사과나무, 예, 사과나무, 또 사과 대추나무, 이쪽엔 또 앵두도 있습니다. 앵두도 있고 또 매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과실소 키우는 것도 계속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계속 따라해 보시면 매년 아마 묘목 심으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고 관리하는 방법도 쉬우니까 꼭 한번 시청하면서 같이 영상도 보시고 서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